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오랜 친구인 이 선생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요즘 들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힘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외로움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이 들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법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도 달리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나이도 들고 예전만큼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제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이란 것이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내려놓음은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걱정, 미래의 불안을 포함해서 말이죠. 쉽게 말해 마음속에 쌓아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의 상처나 실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같은 연습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한을 내려놓으면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다라고 말했죠. 심리학자 아들러는 모든 인간 문제는 대인관계 문제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현재의 인간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찾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이는 불안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이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려놓는 것은 현재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거치세요.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려놓음을 통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혼자일 때 외로움과 고독을 나의 친구로 삼아라. 얼마 전 저와 오랜 친구인 김 선생님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뒤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들어 부쩍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나이도 들고 예전만큼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도 문득 생각하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죠. 그때 제가 친구에게 해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찾아오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시간을 즐길 때 찾아오는 평온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과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한 시간은 창조적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활동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외로움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순간에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고 가르칩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지혜. 소로우는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며 외로움과 고독을 즐겼습니다. 그는 고독은 내 삶의 일부이며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로우의 경험은 외로움을 친구로 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융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고독 속에서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는 고독은 우리를 진정한 자아와 연결시켜주는 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내면의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자신에게 할애하세요. 혼자 산책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내면의 만족감을 얻으세요. 매일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은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에픽테토스, 소로우, 융,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아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워라. 얼마 전 저는 오래된 친구인 박 선생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최근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예전부터 관심 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 배울 게 많아서 그런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너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지속적인 배움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장은 배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관심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세요.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마르틴 부버, 캐롤 드웩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배워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정 선생님과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요즘 들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힘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외로움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정 선생님께도 해드렸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내가 너무 두려워만 했던 것 같아. 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내려놓음의 자유,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법,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내려놓음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생기며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맞이하는 외로움은 우리가 더 깊고 강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려놓음을 실천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아 자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오랜 친구인 이 선생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요즘 들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힘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외로움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이 들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법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도 달리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나이도 들고 예전만큼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제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이란 것이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내려놓음은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걱정, 미래의 불안을 포함해서 말이죠. 쉽게 말해 마음속에 쌓아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의 상처나 실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같은 연습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한을 내려놓으면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다라고 말했죠. 심리학자 아들러는 모든 인간 문제는 대인관계 문제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현재의 인간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찾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이는 불안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이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려놓는 것은 현재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거치세요.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려놓음을 통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혼자일 때 외로움과 고독을 나의 친구로 삼아라. 얼마 전 저와 오랜 친구인 김 선생님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뒤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들어 부쩍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나이도 들고 예전만큼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도 문득 생각하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죠. 그때 제가 친구에게 해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찾아오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시간을 즐길 때 찾아오는 평온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과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한 시간은 창조적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활동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외로움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순간에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고 가르칩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지혜. 소로우는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며 외로움과 고독을 즐겼습니다. 그는 고독은 내 삶의 일부이며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로우의 경험은 외로움을 친구로 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융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고독 속에서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는 고독은 우리를 진정한 자아와 연결시켜주는 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내면의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자신에게 할애하세요. 혼자 산책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내면의 만족감을 얻으세요. 매일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은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에픽테토스, 소로우, 융,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아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워라. 얼마 전 저는 오래된 친구인 박 선생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최근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예전부터 관심 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 배울 게 많아서 그런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신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 관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너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지속적인 배움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장은 배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관심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세요.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마르틴 부버, 캐롤 드웩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배워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정 선생님과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요즘 들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힘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외로움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정 선생님께도 해드렸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내가 너무 두려워만 했던 것 같아. 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내려놓음의 자유,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법,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내려놓음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생기며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맞이하는 외로움은 우리가 더 깊고 강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려놓음을 실천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아 자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오랜 친구인 이 선생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요즘 들어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힘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외로움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이 들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법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도 달리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나이도 들고 예전만큼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제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이란 것이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내려놓음은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걱정, 미래의 불안을 포함해서 말이죠. 쉽게 말해 마음속에 쌓아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의 상처나 실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같은 연습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한을 내려놓으면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다라고 말했죠. 심리학자 아들러는 모든 인간 문제는 대인관계 문제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현재의 인간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찾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이는 불안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이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려놓는 것은 현재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거치세요.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려놓음을 통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혼자일 때 외로움과 고독을 나의 친구로 삼아라. 얼마 전 저와 오랜 친구인 김 선생님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뒤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들어 부쩍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나이도 들고 예전만큼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도 문득 생각하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죠. 그때 제가 친구에게 해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찾아오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시간을 즐길 때 찾아오는 평온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과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한 시간은 창조적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활동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외로움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순간에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고 가르칩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지혜. 소로우는 자연 속에서 홀로 지내며 외로움과 고독을 즐겼습니다.
그는 고독은 내 삶의 일부이며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로우의 경험은 외로움을 친구로 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융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고독 속에서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는 고독은 우리를 진정한 자아와 연결시켜주는 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내면의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자신에게 할애하세요. 혼자 산책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내면의 만족감을 얻으세요. 매일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은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에픽테토스, 소로우, 융,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아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워라. 얼마 전 저는 오래된 친구인 박 선생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최근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예전부터 관심 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 배울 게 많아서 그런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 관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너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지속적인 배움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장은 배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관심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세요.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마르틴 부버, 캐롤 드웩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배워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정 선생님과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요즘 들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힘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외로움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정 선생님께도 해드렸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내가 너무 두려워만 했던 것 같아. 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내려놓음의 자유,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법,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내려놓음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생기며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맞이하는 외로움은 우리가 더 깊고 강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려놓음을 실천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로 삼아 자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